그러면은 다른 식으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술의 부분에서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왜 듣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먼저 들어야 그 다음에 할 말이 나와요.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할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얘기들은 들으면서 시작할 때가 많은데 잘 들으면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 것도 더 쉽게 우리가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듣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막 말을 하면은 제가 또 열심히 들어요. 그건 또 잘해요. 제가 지금까지 최고로 길게 쉬지 않고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수도에 본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회 본당에 있는 어떤 신자분이 우리 수도회에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수도회 책임자로 있을 때 미국에 방문한 김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 이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아침 9시 정도에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두 시간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요. 9시에 만나가지고 저녁 8시까지 얘기했어요. 얘기한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냥 저는. 이분이 그냥 막 머리 끝까지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 점심 때 같이 점심 먹으면서 밥상에서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결국은 차를 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마 이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젊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는데 요즘은 제가 한두 시간만 들으면은요, 지쳐요. 예.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예.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체력이 떨어진 것보다는요, 듣는 능력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게 더 아마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진짜 그냥 앉아서 듣는 건데 지금은 좀 더 듣는 방법이라 그럴까요? 듣는 어떤 기술이라 그럴까요? 들을 수 있는 그 힘이 그전하고는 많이 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 동원해서 들으니까 오래 듣기가 참 힘들어져요. 듣는 것이 사실은 참 쉬운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듣는 연습이나 듣는 기술을 이렇게 훈련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평소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하고 잘 듣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듣는 거는 보면은 저는요, 운전 기술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운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 대부분 다 운전 이제 하시죠, 그죠?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운전하시잖아요. 예, 똑같아요. 자전거를 운전하나 자동차를 운전하나 또는 새로운 악기를 하나 배우는 거하고 그 듣기나 말하기 하는 거를 제대로 하는 거하고 저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운전에다가 한 비유를 해보자. 제가 운전을 즐기는 편이니까 일단 운전을 하면은요, 여기 지금 화면에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지만은요, 시야가 일단 좁아져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내가 내 말을 듣는 사람 또는 나에게 말하는 사람 그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해요. 못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전제로 일단 해야 돼요. 그 못 보는 부분을 내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사각지대에 혹시 사람이 없는지,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없는지, 바닥에 뭔가 구멍은 없는지, 이 좁은 길에서 지나가다가 저기에 부딪히고 지나가지는 않을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운전할 때는 꼭 필요하듯이 그렇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고 나요.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소통할 때도 그런 걸 주의를 안 기울이면요 사고 납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운전대를 잡을 때. 어느 도착할 목적지가 있거나 오늘은 드라이브를 하자는 목적을 갖거나 어떤 목적을 가집니다. 대화에서도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드라이버처럼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때때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대화를
말을 듣거나 또는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빙빙 돌거나 그냥 일반적인 수다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대부분은 공통 목적은 뭐냐 하면은 관계를 좀 더 친밀하고 튼실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나가 말하지 않지만 다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서로 대화하고 나서 이 사람하고 갈라져야지 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면 나쁘게 만들어 볼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지만 대화를 할 때는 우리 밑바탕에 어떤 연결고리를 좀 더 튼실하게 하자는 목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할 때요, 우리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을 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은 좌회전 깜빡이를 넣으려고 했는데 막 앞에 와이퍼가 막 돌아가고 그런 경험 여러분들도 있죠. 예. 서야 되겠는데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차가 윙 앞으로 갈 때도 있고, 예. 기어를 뒤로 넣는 줄도 모르고 앞으로 가는 줄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오는데 이 와이퍼를 어떻게 켜는지 몰라가지고 막 불을 켰다 껐다가 막, 예. 기계 조작을 잘 못하면은요, 이 운전을 내가 편안하게 원활하게 잘 못해요.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렸는데, 운전을 할 때요, 처음에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내 안에서 뭔가 지금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달려야 되겠다, 누가 위험한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조급해지죠. 그럴 때 운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서 지금 화가 꽉 차 있어. 그럴 때 운전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술이 곤드레가 됐어. 판단력이 많이 흐려져 있어. 운전이 위험하죠. 자, 대화나 소통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소통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 지금 화가 차 있는데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편안한 마음을 갖듯이 나 자신도 안정적이고 또는 내가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때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교통법규를 잘 숙지를 하고 계시네. 알아야 돼요. 요즘 가끔씩 보면은요, 교통법규를 모르고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방어 운전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양보는 하지만 내가 사고 내기 싫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양평에서 저 문호리에서 싹 빠져나오다 보면은요, 로타리형 그 길이 만나요. 여러분 로타리형 길의 교통법규를 아시죠? 먼저 로타리에 진입한 사람의 우선권이 주어져요. 다른 쪽에 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로타리가 직진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우선권이 먼저 진입한 사람보다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호리 수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그 로타리를 탁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완전히 커브를 돌게 되는 거지만은 그 앞쪽에 로타리 앞쪽에 있는 들어오는 차선은 약간의 직진과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직진이니까 자기가 우선을 생각하고 그냥 막 밀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먼저니까 앞에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갔다가는 이 사람 속도 때문에 부딪힐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려줘요. 만약 그래서 지나가고 이 사람이 규칙을 안다면은 먼저 지나가고 나서 아마 깜박이를 켜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할 텐데 그런 거 안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짐작을 해보게 돼요. 근데 한두 번에 이제 똑같은 사람이 그런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성질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교통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이걸 숙지를 해야 사고나 그 안에서 도로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리한 어떤 충돌들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고 그르고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찾아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통에도요 똑같아요. 규칙이 있고 룰이 있어요. 말 그대로 소통은 주고받아야 돼요.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해도 안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폭력적인 언어나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리고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소통에는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통의 교통법규처럼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않으면 운전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듯이 주변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처해지는 입장이 있을 거예요. 내가 소통을 하고 있는. 지금 급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뭔가 어디로 가야 될 건데 내가 붙들고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저한테 집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나 지금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가끔씩 전화를 받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해요. 뭔가를 막 하고 이거를 시간 내에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막 쫓기면서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이렇게 와요. 어떤 때는 제가 잘 안 받지만은 2번, 3번 오면은 뭔가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받아요. 받으면은 보통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질문에 선생님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이러면은 제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이 밀어넣고 이분 전화를 받겠다는 메시지를 그분은 던지는 거죠. 그럼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도 편안하게 듣고 이분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를 저한테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해요. 전화를 이렇게 발속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지는 계속 시작하면은 내용을 들으니까 끊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계속 듣자니 이거를 내일을 지금 시간에 끝내가지고 빨리 이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다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듣게 되는 거를 상대방이 또 눈치를 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상황이나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 운전할 때 주변 상황을 안 보는 것처럼 제 상황이나 입장을 모르고 제 어떤 목소리나 그걸 들으면은 내 말 듣기 싫은가 보다.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괜히 바쁜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은 시작은 해놓고 또 금방 끊자니 그렇고 막 그분도 갈등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운전도 그래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 것이 소통에 있어서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그거를 내가 파악한 후에 소통을 해야 그 소통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운전 기술을 익히는 것과 소통 기술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는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런데 소통을 할 때나 저는 가끔씩 이거를 가정생활할 때 결혼에도 쓰는데 결혼할 때는 자격증 없이도 막 결혼도 하고 자격증 없이도 막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우는데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대화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고 이제 갑자기 학원을 하는 차례가 자격증을 주는 학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결혼 자격 뭐 이런 거 없으면 아예 결혼도 못하게 하든가 뭐 바로 문 닫아야 되겠죠, 그죠? 예. 아무도 안 올 테니까. 소통도 마찬가지. 니나 잘해라 이러고 아마 다 집에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제가 소통을 잘하냐 하면요, 사실 못해요, 저도. 강의는 잘해요. 그런데 강의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 강의가 점점 조금씩 적게씩 되는 것 같아요. 다가 한 번에 되지는 않은데, 왜냐면 좋은 소리 하고 나서 가끔씩 그 강의가 문득 소통할 때 저한테 떠오르거든요. 예. 말은 이렇게 하면서 니는 못하는 소리가 제 안에서 막 들려요. 그래서 저 연습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연수를 하고 또 면허증을 받고 그다음에 면허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때요? 또 나와서 시내 실전에서 막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연수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은 소통을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폭탄에서 소통의 달인으로 조금씩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나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좀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말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지금 36분인데요. 4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